신안산선의 초역세권이 될 이 저층주거지 중공업지역은 어떠한 이슈, 즉 서울시의 모아타운이나 국토부의 소규모 주택관리지역 이런 이슈가 터진다면요, 적어도 지금 가격의 3배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간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커맨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영등포구 물론 예전부터 계속 왕성하게 개발이 되던 그런 곳이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될 곳인데, 네. 최근에는 사실 신안산선 그 착공으로 계속 그 영등포 역세권 주변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그 쪽방촌이랑 집창촌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 고시문을 얼마 전에 냈는데, 그런 계획은 그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였죠. 네. 정확하게 언제쯤 거기를 건들 것인가, 이제 그런 게 문제였는데 드디어 가시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으로 해서 상업지역과 더불어서 그 뒤편에 있는 중공업지역, 양평동 그 라인까지 당산까지 뻗쳐있는 그 중공업지역들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영등포의 시세 상승이 정말 가파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이제 영등포 역세권 주변을 이 좋은 거점으로 두고 그 주변에 투자할 만한 뭔가 실거주성이 담보되는 매물이 있는지를, 영등포는 사실 대부분 이 주거지 개발은 재개발 영역이 대부분이어서 네, 그렇죠. 실거주성까지 담보되는 그 매물이 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거주 겸 투자까지도 뭔가 할 수 있는 매물이 있지 않을까 좀 찾는다면은 영등포 역세권의 그 중공업 지역에 있는 영등포 프로듀 아파트가 대표적인 이 매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영등포 역세권 하면은 투자처로 재개발 투자처를 많이 염두에 두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공공재개발 2차 그 지정된 도림동 26-21번지 이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3080 사업지가 무려 2곳이나 됐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옆 바운더리가 바로 영등포 프루지오고요.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네. 아파트고, 네. 좌우측 우리가 지나온 길의 저층 주거지들도 재개발 이슈, 뭐 가로주택 이슈,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동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신초교 앞 사거리 일쪽 일대에 계속 재개발 구역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지정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재개발을 매수하기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 실거주성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영등포 프루지오를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2020년일 거예요. 2020년 일반 아파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인 아파트. 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인 아파트가 이 영등포 프루지오죠. 영등포구에. 그리고 이제 재개발 영역에는 신길 뉴타운이 가장 많은 상승을 보였어요. 그해, 같은 해. 네. 이 영등포 프루지오 아파트는 연안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영등포 프루지오에서 지상철을 건너가는 그 6교를 지나면 쪽방촌과 집창촌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사실 정주 환경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 안 좋은 환경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확정적인 공문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면서 봤던 저층주거지는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저층주거지인데, 여기 또한 재개발의 형식으로 계속 뭔가 아파트 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어서 영등포 프루지오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이 깔끔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이 착공공사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이나 아니면 연말에 2040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관련된 그 고시물을 발표하는 그 시점, 즉 내년 전반기 정도, 아마 내년 중으로 영등포 프루지오가 뭔가 리모델링 이슈 이런 걸 터뜨린다면 아마 여기도 폭발적인 상승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사실 이 단지가 약 2,400세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평형은 예로 30평형대로 비교적 좀 단순한 구조입니다. 단순한 구조고, 그렇죠. 그러다
거기에다가 건폐율이 한 뭐 20%도 안 되고 약 16%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평 중축 리모델링 그런 거를 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영등포 프루지오와 그 주변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 공공재개발 그리고 3080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임장 코스로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프루지오 네. 임장 꼭 와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상철로 넘어가는 영등포 역 쪽으로 넘어가는 그 육교 한번 건너서 그 쪽방촌 그쪽도 한번 임장을 해보시고, 네.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영등포 역세권 건너편에 상업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 지금 고밀도 개발을 한창 하고 있는데, 네. 거기가 진짜 가파르게 잘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등포는 거기를 중심으로 땅값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쪽 임장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인 여의도 영등포 도심 거점입니다. 네. 꼭 한번 임장을 해보세요. 네. 자, 다음 행선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영등포구 도림동 일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어디냐면 신안산선이 뚫릴 예정인 사거리죠. 사거리고, 그리고 신길우성 1차 아파트인가요? 그 네, 사거리에 이제 그렇습니다. 신길우성 재건축 연한이 다 돌아온 신길우성 1차 아파트 그 사거리에 있는 그 우성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지적도를 딱 키면은 중공업 지역 라인이 있어요. 그 중공업 지역은 이 물레동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중공업 지역 라인이죠. 네. 그 라인인데 거기가 이제 초역세거리고,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을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중요한 건 영등포 역세권 워낙 상권이 강한 곳이고 조선족의 주거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신길 뉴타운 사업이 지난 리먼 사태쯤 그 거점 개발로 잘 됐죠. 잘 되고, 더불어서 이 신길 뉴타운 사업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영등포 역세권 쪽으로 계속 개발에 영향을 줬어요. 마치 그 전담 뉴타운 사업이 청량리 역세권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길 뉴타운 지역은 그 옛날 지지부진하거나 해제된 지역들조차도 다른 형식의 재개발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럴만하죠.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었고 우리도 돈을 벌어보자, 뭔가 의기투합을 하겠죠, 동네 주민들끼리. 자,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신길 뉴타운 남아있는 구역들 개발이 왕성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개발이 그 강한 상권이 있는 영등포 역세권 개발로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고, 더불어서 물레동 라인이나 이 도림동 라인 쪽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신안산선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이제 뭐랄까 실제로 시세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죠.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딜 타겟으로 가느냐? 원래 역세권이 아니었는데 역세권이 되면서 지금 최근 서울시는 진짜 중요한 역세권들은 대부분 거점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신안산선이 뚫릴 이 사거리 일대, 도림동 사거리 일대를 우리는 지금 임장을 가는데, 그 중에서도 타겟, 만약에 아파트 투자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우성 아파트 1차, 사실 도시계획상 재건축을 해줄 만한 명분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한다면 너무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맞은편의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4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올해 12월 달에 나올 예정인데, 아마도 더불어서 2040 중공업지역 계획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 지금 저이용부지로 놀고 있는 땅인 이 중공업지역 개발은 아마 가시적으로 뭔가 기틀이 마련돼서 왕성하게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국 단위, 이 서울의 중공업지역 개발이 전국 단위로 퍼지게 되면은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산단 대개조 사업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올 12월 지나고 내년 전반기쯤 되면은 중공업지역이 여태까지 몸값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적어도 지금 몸값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이 신길 우성 1차 아파트고, 여기서 좌회전을 받고 이 왼쪽 11시 방향 이 대각선 이 동네가 바로
물레동에서 퍼져 내려오는 중공업 지역 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임장을 참 많이 왔고, 이 사거리요, 이 오른쪽에 있는, 지금 저희 이 차량 기준 오른쪽에 있는 바운더리도 그 2020년도 왔을 때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지주택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 움직임만으로도 시세의 펌핑이 상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일반 주거 지역인데도 어떠한 이슈가 터졌을 때 시세 상승이 굉장히 컸는데, 이 11시 방향에 있는 저층주거지 신안산선의 초역세권이 될 이 저층주거지 중공업 지역은 어떠한 이슈, 즉 서울시의 모아타운이나 국토부의 소규모 주택관리 지역 이런 이슈가 터진다면요, 적어도 지금 가격의 3배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지금 임장을 왔어요. 자, 주소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임장 가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소지를 말씀드리면, 도림동 247-57번지 일대의 중공업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도림 사거리 일대의 신안산선 개통, 이게 왜 중요하고 계속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역세권, 신규 역세권이 개통이 되면 딸랑 역세권만 파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역세권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계속 밀도 있는 개발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밀도 있는 개발을 함으로써 땅값이 올라가죠. 땅값이 올라가는데, 대표적으로 실제로 원래 준주거지역이 아니었던 곳이 준주거지역 인센티브를 받고 종사양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주소지를 저희가 불러드리자면 도림동 250-20번지 일원이거든요. 원래 준주거지역이 아니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종사양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세권이 개통될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특별하게 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중공업 지역, 도림동 중공업 지역을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개발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건데, 재개발 가능성만 달랑 보고 가는 거냐, 노후도가 충족돼서 달랑 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슈퍼블럭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구역들도 또 있어요. 그런 구역들도 또 있고, 그리고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디벨로퍼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땅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 옵션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그 재개발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당 바운더리의 저층주거지가 사실은 이 영등포구 내에서 네. 어느 정도 사업성이 약간만 담보되더라도 워낙 땅값이 잘 받쳐주고, 그리고 도심 거점이라는 막강한 거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 인허가 자체가 잘 나오죠. 네. 그래서 딱 임장 왔을 때 조선족들이 살고, 그리고 뭔가 좀 지저분한 주거지처럼 보이더라도 돈 벌기에는 상당히 좋고, 그리고 지금 카메라에 이걸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지금 도림동 재개발 지금 하면서 가칭으로 해가지고 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생겼죠. 어쨌거나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달랑 이거 추진위원회 사무실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언제든지 무너진다고 가정하에, 그렇다면 무너지더라도 다른 탈출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개발 그냥 이슈가 있다고 해서 막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시간이 되시면은 꼭 한번 임장을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